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은 중앙 에너비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진행하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다가오는 2분기의 전환점의 시점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인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업을 돌아보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포인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고, 유가와 천연가스 그리고 주가와는 어떠한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가격적인 측면이죠.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패턴성 움직임을 보여주는까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핵심이 되는 포인트를 빠르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면은, 이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SK 에너지와 이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유에는 또 경유가 포함이 되는 거죠. 일반유나 이 석유에는 LPG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유나 석유를 판매하는 업체다 때문에 유가나 천연가스와 엮여서 LPG 테마와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실적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중앙 에너비스가 지난해 영업 손실을 7억을 기록을 했다. 적자 전환을 한 게 포인트입니다. 자,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도 조금 멀어진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매매 동향을 최근에 보게 되면 기관에서는 정말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의 이러한 무관심은 결국에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받았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면은 실적적인 부분이죠. 제가 이 GS 관련된 GS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GS도 원자재와 관련이 되면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인데, 이 GS 같은 경우에는 PBR이 0.3 정도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실적도 좀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저PBR 관련된 모멘텀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PBR이 1.7 정도입니다. PBR이 1보다도 더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PBR 관련된 모멘텀은 받기 힘들다. 자, 그래서 이 유가나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다소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1년부터 상승하다가 23년 초부터 꺾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고금리 기조에 대한 이 글로벌적인 정세가 한몫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고, 이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유가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가와 이 주가 사이 관계를 보게 되면, 유가가 이 파란색 선을 의미하고 이 주가는 보라색 선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동행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 역시 변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인데, 유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후티 반군이 공격을 하면서 이 선원이 사망했다. 또 휘발유 재고가 감소하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원동력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권을 조금 탈피하면서 더욱더 상승해주는 그런 전환의 시점이다라고 또 보여지는 상황인데, 24년 같은 경우 23년에 비해서 유가가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수급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렸죠. 이 수급이 타이트해지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금리였습니다. 이 금리 인하가 되면은 당연히 이 자산 시장에 대한 이 자본이 들어오겠죠. 이 부분은 당연히 원유 시장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유가 역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중앙 에너비스의 가격도 상승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도 보게 되면 앞서서 유가와 봤듯이 동행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의 여부에 따라서 또 주가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천연가스는 이 러우 전쟁 이전 수준으로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이 난방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계절적인 요인으로 겨울에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 난방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이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천연가스 가격대는 2달러 미만의 수준을 머물고 있는데, 이 천연가스를 또 액화를 시켜야겠죠. 이 액화를 시키는데 2달러가 또 듭니다.
자, 그래서 $2 미만인 가격대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 공급을 아예 포기를 하고 이 천연가스를 불태울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공급이 없어지면 이 공급이 줄어들면 이 가격 상승이 커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자, 그리고 엘니뇨 현상이 다가오면서도 이 한파로 인해 천연가스 수요 역시 증가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주 24년 중반기부터 이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 이 부분이 바로 이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17,350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매물대를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22,000원 구간까지 이 매물대가 강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투자 심리가 많이 존재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적인 상승폭이 나오더라도 1차적인 저항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 저항 구간이 발생했을 때 결국에는 지지가 어디서 받을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주봉상이기 때문에 지지상 11선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해줘야 추세적으로 이상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 패턴성 움직임을 보여줬나를 살펴봐야겠죠. 이 LPG 액화 석유가스 테마와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여기도 보게 되면 이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LPG 테마와 함께 상승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유가와 천연가스가 움직여야 주가도 상승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유가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24년의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이러한 부분이 맞아 떨어질지는 추후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중앙 에너비스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대 그리고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